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뜨거운 볕을 살짝 가려줬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아침에서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과 영남 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경상도 내륙 지방에는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이 26도,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까지는 30도 안팎의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중부지방에서는 아주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와 남해안, 경상도 해안 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상도 내륙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이 12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북한 지방은 강계가 3도, 함흥이 8도 선으로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 대전, 전주가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강계 21도, 함흥은 23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였습니다. 지난주는 추웠다, 더웠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의 평균 기온을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6일부터 토요일인 11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중부 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17.1도로 주말 팬 현상의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0.1도 낮고 평년보다는 0.7도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경우 지난주 평균 기온은 16.4도로 심한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0.1도 낮고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지난주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평균 기온은 17.6도로 작년보다는 1.1도, 평년보다는 0.3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지역별로 기온 변화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평균 기온을 보면은 평년 대비 1도 이내의 차이로 평년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평균 기온은 평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저온 현상과 고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굉장히 기온 변화가 심한 한 주였잖아요. 왜 그랬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보면은 상당히 그 한 주간 동안의 기온 변화가 극심한 좀 독특한 한 주였는데요. 주초인 7일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상당히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의 최저 기온이 갱신되는 아주 그런 추운 날씨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주말경이 11일이었죠. 서쪽 지방으로 이 팬 현상이 발생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초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한 대에서 10대로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널뛰기, 기온의 널뛰기 현상이 발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온이 발생했던 걸 그림으로 보시면 먼저 7일에 저온 현상이 발생한 것은 차가운 5km 상공의 한기가 우리나라 수도권까지 내려오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겨울철에 내려오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 영동 지역 산간은 영하로 떨어졌고요. 서울이 8.4도, 대전이 5.6도, 대구가 7.2도, 울산이 6.6도로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6도 이상 낮은 이상 저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인 11일은 서쪽 지방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이 28.3도, 대전이 28.9도, 대구가 30도, 춘천이 30.7도 등 거의 한여름에 가까운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동해에서 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서 편의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고온 건조한 공기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발생을 했는데 일교차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건강관리 좀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지난주는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하루에 무려 두세 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내일이 바로 5월 14일 로즈데이입니다. 흔히 장미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5월에는 장미 축제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 때문에 장미가 없는 장미 축제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참 장미가 없는 장미 축제. 네. 그렇습니다. 안고 이게 없는 찐빵.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네네. 이제 올해가 이제 사실은 겨울이 안 추웠어요. 따뜻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봄에도 기온이 따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는 이제 5월 중순께 대개 장미 축제를 쭉 개최를 해왔는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날씨 따뜻하고 그러니까 앞당겼어요. 축제를. 네. 그래서 지난주에 딱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지난주에 한기도 내려왔고 맞아요. 올해 또 봄에 남쪽으로 기압골이 좀 자주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많고 흐리다 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 개화 시기가 늦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 축제를 해야 되는데 장미꽃은 하나도 안 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미 없는 안타깝습니다. 장미 축제가 열린 것이죠. 네. 또 이번 주에도 17일 금요일에 또 다른 장미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곡성에서 열리는 세계 장미 축제인데요. 올해로 벌써 9번째 열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라남도 곡성군의 오곡면, 곡성읍, 죽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드리는 영농가 날씨.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온만큼이나 식중독의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5월은 식약청이 선정한 식중독 예방의 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도 점차 그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 말이죠.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월 평균 148건의 식중독 사고가 나면서 3,147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5월에 평균 176건이 발생을 하고 환자 수는 4,172명으로 아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냈거든요. 이게 이제 5월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을 하고 또 나들이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상청 날씨 제공 홈페이지인 날씨누리에서는 매일매일 식중독 지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식중독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55 미만으로 관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식중독 지수는 54 미만인 경우에는 관심,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 71 이상 85 미만은 경고, 86 이상이 되면 위험으로 보는데요. 현재는 식중독 지수가 우려할 정도로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하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식중독은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 호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실효습도가 35% 이하에 머물러서 굉장히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아무쪼록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대상으로 형성된 고기압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기압골이 거의 통과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실제로 보니까 작년이나 평년 같은 기간에 강수량은 대개 전국이 20에서 한 30mm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비가 거의 지금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구역이 계속 확대가 되었던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안은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이맘때 농민들께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요. 야외 작업이 많은 요즘 대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주 대기질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보통인 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과 목요일은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만은 내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때는 보통 이상으로 대기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반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쯤 한때 나쁨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괜찮은 대기질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는 아직까지 심한 황사 예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황사보다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황사보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위험하죠.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제 미세먼지가 더 나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크기가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죠. 이게 이제 지름이 머리카락 굵게 30분의 1 이하로 아주 매우 작아요. 근데 이제 같은 농도일 경우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유해 물질들이 달라붙기가 쉽습니다. 또 가볍기 때문에 잘 날리고 확산도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유해 물질을 굉장히 많이 부착한 채로 우리 폐 안으로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 등 체내 깊은 곳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고 심지어 수명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주 원인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순환 관련 질병, 또 천식, 폐렴 같은 폐 질환을 들 수가 있지요. 네, 건강에 위험한 미세먼지 정보 꼭 확인하셔서 야외 작업하시기 전에는 수시로 대기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의 날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날씨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날씨를 먼저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중부 부지방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 부지방은 주중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겠지만 토요일에서 주말 사이에는 다시 맑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수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후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남해안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흐린 날씨만 보인 후 토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일단 내일은 새벽까지 경남 해안 쪽으로만 나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되겠고요. 이 날씨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남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목요일은 제주도 쪽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은 남부지방 쪽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은 흐린 다음에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는 맑고 건조하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추수와 더불어 1년 중 농민에게 가장 바쁜 시기 하지. 농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왕에게 평안도 감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평안도에서 황충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는데 크기가 2번 잠잔 누에만 하였습니다. 익어가는 보리와 밀, 자라는 기장과 피, 그리고 변모 가운데 부드럽고 연한 것을 거의 다 먹어치워서 한 도 전체가 거의 농작물이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실록에서 언급하는 황충이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뜻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황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기근으로 쉽게 이어져 많은 백성이 굶주렸기에 이는 국가 수준에서 관여해야 할 큰 문제로 여겨졌다. 그렇기에 황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각 도의 감사에게 왕명을 내리기에 이른다. 마음을 다하여 잡아 없애어서 황충으로 하여금 번식하지 못하게 하여 민간의 폐해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며 또 황충에 처음 나오는 상황을 조사해 찾아서 이야기하라. 이후의 기록에서도 황충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황충을 막기 위해 포제라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작은 불청객 해충. 애써 기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해충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황충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농번기 때는 해충 방제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 해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모기인데요. 올해는 모기 활동이 조금 빨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이 이제 평년보다 상당히 따뜻했죠. 지금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 활동이 좀 굉장히 빨라지면서 평년보다 개체수도 많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이 일본 내연 모기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께 정도에 대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강원도에서 일본 내연 모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좀 빠르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모기 방역과 함께 소독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